과중반을 그 목표로 하신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2 겨울. 중2 겨울에 수학 과학을 미친 듯이 가야 됩니다. 미친 듯이 가야 되는데 중2 겨울에 미친 듯이 가야 돼요. 이게 어머니 아버님 영재고 과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과중반 프로그램이에요. 과중반. 제가 아까 지금 한 이 설명이 오기 10분, 15분 전에 선정고 1학년 과중반 친구랑 진로진학 상담을 하다 왔어요,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시기냐면 설명회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내생들 전체 진로진학 상담 기간이에요. 예비 고2, 예비 고3이잖아요, 이제. 얘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끝났다고 막 놀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제가 1학년 1학기에 2학기에 점수 보고 대학 어디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방학 때 뭐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는 공부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걔가 과중반이라 그랬잖아요. 선정 과중반인데 선생님 저는 올해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걔가 수학과학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써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선정 과중을 써도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썼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놀라가지고 중3 겨울에 부랴부랴 인강 듣고 뭐 했는데 사실 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과중반을 생각하는 중학생들이 있다면 자기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고1 심화까지 하고 고2 기본까지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누누이 해요. 저희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과중반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를 뭐 다른 시험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전교생이 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어, 영어는 그래도 최소한 이거 제가 최소한만 쓴 거니까 최소한 고1까지는 가자. 그러면 최소한 고1까지 과정이 뭐냐면 고1 때 배우는 게 뭐예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문법을 또 많이 시켜주시는데 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우리 왜 국어는 모의고사 같은 거 풀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은 풀 수 있다? 그럼 국어학원 안 다녀도 돼요. 국어학원비를 아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틀에 한 번 국어 모의고사 못 푸는 애다. 그럼 무조건 잡아채서 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희 또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국어학원을 다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100%예요. 이런 애들은 학원만 다닌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간 거잖아요. 수업이. 근데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만 국어 수업을 들은 거예요. 6일 동안 국어 공부를 안 하면 점수 안 올라요. 이거는 H2를 다녀도 그렇고 사과나무 다녀도 대치명이 나는 또 뭐 있죠? 국어학원 막 베이스 캠프도 있어요. 베이스 캠프 다녀도 성적 안 오를걸요? 학원만 다니면 절대 안 올라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하냐면 제가 국어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 6일 동안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왔을 때 숙제 검사 방식이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국어 수업 잘하시는 분들과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를 제가 알았어요. 저희도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근데 국어 선생님들 중에 수업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신 때 자습 위주로 가는 분들. 그래서 앉혀놓고 왜 직전 보충을 막 문제집 딱 준 다음에 앉아서 선생님은 자기 앞에 노트북 해. 그러면서 질문 있으면 나와서 해. 이건 진짜 수업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수업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 그 학원에 하진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하진우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저는 이제 수학이니까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수학이니까 제가 이렇게 쪽수 보면 풀이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저는 풀이 과정을 검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진우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실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여러 등급이 다 있잖아요. 등급마다 질문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 숙제를 해왔을 때 설명하는 그 방식을 보고 애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시는. 왜냐면 국어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를 교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국어 왜 좀 어려울 때 그런 거 보면 해설지 보면 다 이해되는데 막상 풀 때는 또 자기 방식대로 풀어서 틀리잖아요. 그 교정,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수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대화 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간다?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성적이 오르기 어렵다. 그래서 국어, 영어는 그런 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특히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제 경험상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수학보다 더 오래 걸려요. 국어 성적 만드는 게. 저희 국어가 이제 왜 이번에 수능이 또 불국어라 그러잖아요. 되게 어려워져서. 그럼 뭐 수학은 안 어렵냐? 뭐 수학은 원래 어렵지도 않은데 맨날 어렵다 그러고 불국어예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1교시가. 근데 이제 국어는 문과든 이과든 이 정시든 수시든 간에 비중이 30% 40%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저는 국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버리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 국영수과에서? 이게 수학이실 줄 알죠? 아니에요. 이과 애들은 무조건 국어부터 버려요. 네.
버리고 시작해요. 되게 용감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너 뭘로 대학 갈래?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저 이과니까 국어 안 해도 돼 막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건 진짜 큰일 나요. 이게 국어 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그럼 뭐 점수 다 잘 나와요? 제가 그래서 뭐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수학 버리면 이과 애들은 국어 버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국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어는 수학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투입되는 노력 자체가 한 두세 배는 돼야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은 매일매일 공부하면 즉각적으로 점수로 보상을 받잖아요, 애들이. 근데 국어는 매일매일 2시간씩 한다 그래서 갑자기 국어가 막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치는데 저희 국어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6개월, 최소 6개월은 매일 2시간은 공부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1시간. 그래서 한두 시간은 매일 6개월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매일 한두 시간, 매일 한두 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너무 국어에 열을 올렸죠. 왜냐면 이게 국어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진짜 국어 공부 시켜주셔야 돼요.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성적이 안 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뭐 7살부터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안 나오는 거는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매일매일 공부 안 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학원 다녀도 점수 안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수학 과학 선행 얘기해 볼게요. 이게 과중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공수 원투 심화, 제가 여기 심화까지 얘기 드렸고 대수 미적 분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예요. 저희가 이제 수학 수업이 저희 학원에 이제 여러 수업이 있어요. 저희 수업은 이제 수준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의대 스카이반이 있고, 그러니까 의대반, 스카이반, 심화반, 실력반 이렇게 총 4개의 수준이 있어요. 그 지금 중등부 수업은요 거의 대부분 1대1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1대1이니까 웬만해서 공통 진도는 같이 나가고 개별 진도로 다른 걸 봐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대반은 어떤 애는 뭐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하는 아이가 있고 뭐 어떤 애는 뭐 고3에 배우는 확통기하를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대반에는 중3도 있고 중2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3 애들은 뭐 한화고를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 중앙고를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대부분 고2까지 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어쨌든 과중반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공수 원투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학년 거 해야지 공수 원투 심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1 올라가서 1등급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다녀요. 근데 얘가 성이 특이해서 제가 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얘가 이제 진간중학교 나와가지고 선정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미적분 원까지 끝냈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 이제 다 알아요, 막 이래요. 막 거의 누워서 문제를 풀어요. 거만해요, 남자애가. 근데 흔한 남자예요. 예. 막 누워서 풀어요. 막 전 다 알거든요. 막 해서 너 무슨 문제집으로 갖고 와 말했더니 고쟁이라는 문제집 풀고 있었어요. 근데 고쟁이를 차분하게 공수 원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다 풀고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막 대수 미원도 같이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쟁이 이걸 막 다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뭐 하냐? 너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얘가 공수 원투는 선생님 저 다 아니까 여기서 어려운 것만 골라서 풀고요. 저 대수 미원 고쟁이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악의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너 이렇게 나대다가 1등급 받기는 어렵다.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자, 한 3, 4개월 지나고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걔가 2등급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열었다고 쓰지 않잖아요, 생기부에. 2지. 그래서 제가 너 2다! 막 그랬더니 애가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2등급 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수학을 고2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년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조신하게 공수 원투 심화를 하면서 대수 미원 기본을 가야 된다. 그럼 심화와 기본의 차이가 뭘까요? 심화 기본 차이.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심화는 자이스토리 같은 거. 심화까지 했어요 라고 하시려면요, 어머님들 자이스토리 같은 거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 마더텅, 뭐 방금 말씀드렸던 고쟁이도 있는데요. 제가 고쟁이나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 관계자 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스토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은 원본이에요. 수능 기출 원본이고 고쟁이는 이제 자체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항상 제가 고3 애들한테도 그러는 게
아니 1차 자료도 공부를 안 했는데 너 무슨 인간교재 변형 문제를 풀어 지금 네가 이 수능 기출 뭐 2003년도부터 있는 그 수능 무관 역사를 네가 느끼지 못하고 변형 문제부터 간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원본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자이스토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이스토리가 미치는 영향은 뭐냐? 선정고등학교 예일여고는 그럼 자이스토리가 나오냐 내신에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일여고는 부교재가 있어요.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선정고등학교 부교재는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뭘 주냐? 자이스토리를 줘요. 이게 문제 주는 게 아니고 그 프린트를 주세요. 막 문제가 10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번 중간고사 나 죽어봐라. 그래서 120개 막 나오고 기말고사 시험법을 적으니까 50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자이스토리.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1회 독하면 애들 어때요? 가볍죠. 몸이 이렇게 풀 때. 근데 자이스토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애는 막 마풀 시너지만 했어요. 그럼 벌써 압박감이 들어요. 거기 이제 모의고사 30번, 22번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화의 기준은 뭐다?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회독입니다. 요게 되어 있으면요. 진짜 대치동 가서도 살아남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내신 대비 하잖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내신 대비 할 때 숙명여고, 진선여고, 뭐 휘문고, 경기고 이런 애들 제가 내신 대비 할 때 뭐 시키냐면 자이스토리 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딴 게 아니에요. 대치동 애들이 이 세상에 없는 문제집 희귀한 거를 막 비밀리에 막 저희가 막 뭐 텔레그램 방에서 얻어가지고 풀지 않고요. 그냥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뭐 이런 거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교생 중에 비중이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고는 선정고등학교다 그러면 자이스토리 풀고 가는 애들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잡아야 20%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이스토리 20%. 근데 이제 숙명여고는 그런 애들이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희귀한 문제집이 아니고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과학도 이제 제가 이렇게 쓰긴 썼는데 투까지 어떻게 가요? 이거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요. 아직 선택 과목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고3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아직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싶냐면 통합과학 원투 있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원투 심화 그거 심화, 고1 거 심화에다가 물화생지 이 고2 때 배우는 거 있죠? 여기서 2과목이라도 와 여기서 4과목 중에 2과목이라도 문제풀이 많이 시켜놓고 보내시면요 기죽지 않아요. 그 2과목을 뭘 시켰으면 좋겠냐면 물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선정과정 선생님들이 물화를 또 어렵게 내요. 그래서 물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화가 원래 또 어렵고요. 그죠? 양도 제일 많다 그러시다고요? 근데 생명원은 이제 쉬워졌어요. 생원에 유전이 빠졌어요. 지구과학은 원래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해요? 그럼 물화밖에 없잖아요. 물리원, 화원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과학학원마다 그 많은 가치관이 또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학원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시킨 다음에 통합과학을 거꾸로 시키시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원 전 비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지금 현재 예비 고3 때부터는요. 여기를 우리 물화생지 요 원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한 다음에 통합과학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중3 새학기부터 뭐 한 9월, 10월까지 물화생지를 하다가 중3 겨울에 통합과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비추해요. 제가 사실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저희 과학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긴 한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입장이 뭐냐면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통합과학 원투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 2달만 중3 겨울만 통합과학 원투를 하고 들어가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을 잡자고 얘기를 드렸냐면 2, 3개월은 통합과학 원투 완자, 뭐 2, 3개월은 통합과학 원투 자이스토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3개월 만에 치면 어렵다. 그리고 통합과학 원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심화를 해요? 어머니 아버님들 전공 과목 생각해 보세요. 전공 기초 안 배우고 갑자기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 막 추상대수 막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조금 가자.